2019 설 퍼레이드 및 우리 설 대잔치가 지난 주말 퀸즈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가 백지화될 상황에 부닥치면서 뉴욕주와 뉴욕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샷다운 보류 시한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뉴멕시코에 이어 국경 지역의 주 방위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재외 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펼쳐진 축제의 한마당 2019 설 퍼레이드 및 우리 설 대잔치가 지난 주말 퀸즈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한인 커뮤니티가 먼저 출발선에 섰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설 퍼레이드는 영하권을 밑도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천 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행렬을 보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뉴요커들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나오셔서 우리 얼과 또 이 부정을 서로 시해하는 그런 커뮤니티 이벤트를 아주 즐겁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퍼레이드는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해마다 돌아가며 선두에 서는 전통에 따라 한인단체들이 퍼레이드 행렬에 앞장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그랜드 마샬단에는 캐시 호철 뉴욕주 부지사와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해 높아진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설날 대잔치 행사를 통해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동포 여러분, 올 한 해도 더욱더 힘차고 밝고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퍼레이드 행렬 중간중간에 흘러나온 K-팝 노래와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에 충분했고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겸비한 태권도 시범은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문화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프레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민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한편 퍼레이드가 끝나고 한인 커뮤니티는 우리설 대잔치 행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가 백지화될 상황이 부닥치면서 뉴욕주와 뉴욕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존 제2본사의 뉴욕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시달려온 뉴욕 당국이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뉴욕 진출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이 제2본사의 한 곳을 뉴욕에 건립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뉴욕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아마존 유치에 발벗고 나섰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 일각의 반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아마존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 경제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뉴욕이 오로지 월스트리트와 금융업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아마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rgest economic development transaction in the history of the state of New York. 한편 아마존이 구체적인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아마존이 철회 카드를 내세워 뉴욕 당국을 압박하고 현지의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세 번째 임기 취임식 비용과 관련해 공화당 정치인들이 공금 유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된 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주지사 명령으로 앨리스 아일랜드 이민자 홀과 자유의 여신상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하루 6만 5천 달러를 지출했으며 총 150만 달러가 쓰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정치인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주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치 않게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확인된 바로는 뉴욕주는 당일 행사장 사용 허가에 2만 2천 달러, 초대된 손님을 태운 페리 서비스 등에 18,983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식전 행사에서 발생한 캐터링 비용 13만 1,739달러와 가수 앤드라 데이를 태우기 위한 제트기와 리무진 비용 6만 6,298달러는 뉴욕주 민주당 연합회에서 지불했습니다. 리치 마조파디 주지사 고문은 주지사 개인이나 민주당 행사가 아닌 뉴욕주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식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앨리스 아일랜드와 자유의 여신상을 정상 운영했던 것과 주지사 취임식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 보류 시한을 놓고 공화, 민주당 양당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되면서 백악관은 셧다운 재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또 한 번의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연방의회의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하며 정한 협상 시한인 오는 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상하원 처리 절차 등을 참작할 때 이번 주 초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민자 구금 정책의 변화라는 새로운 요구 조건의 등장을 내세우며 셧다운의 먹구름은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지나친 구금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일단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 달러에서 한참 후퇴한 13억 내지 20억 달러 사이에서 절충점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장벽에 대해 극도로 적은 예산을 제안하더니 이제는 난데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폭력 중범죄자들의 구금에 대해 한도를 두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의 엘파소를 방문, 유세를 통해 대대적인 장벽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난항을 거듭해온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타결 시한을 앞두고 11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단이 선발대 형식으로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측과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 등이 방중해 류어 중국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극적 합의보다는 휴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연방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들은 보안을 지키면서도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또 연방정부 기관들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기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정부 기관들은 연구지원금, 직업교육, 컴퓨터,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관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연구는 국민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의도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을 한 우산 아래 들여와 미국인을 위한 기술의 약속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래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기간시설 패키지를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프로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뉴멕시코에 이어 국경 지역의 주 방위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정치적 노름판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실제적 위협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주 방위군만 남겨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일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주 방위군 360명 중 마약과 총기 밀수 범죄 소탕을 맡을 1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에 대한 철수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 방위군 철수 결정은 뉴멕시코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 행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12일 첫 시정연설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발췌문에서 이민자 행렬로 인한 국경의 비상사태라는 것은 꾸며낸 위기라며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노름판의 일부로 만들지 않겠다고 밝히고 주 방위군은 캘리포니아 주가 마주한 실제적인 위협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주 방위군 철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무임승차와 먹튀 논란을 낳았던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 외국에 체류할 경우는 보험 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아울러 한국 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일정에게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객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먹튀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은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 초청돼 시상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미 수상자로 돌아오겠다는 야심도 밝혔습니다. 검정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방탄소년단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초대받은 멤버들은 행사에 앞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R&B 앨범 시상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히트곡 페이클러브가 흐르는 가운데 멤버들은 수상자로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허를 호명한 뒤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시상 소감에는 그래미 도전 의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리더 RM은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 무대에 서는 날을 꿈꿨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자는 아니었지만 한국 가수가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이어 그래미 어워즈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모두 초대받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브롱스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쯤 140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거실에서 놀다 창문을 타고 올라가 밖을 내려다보다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출동한 응급의료기술자가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에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아이가 창문으로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던 10대 소년 나리액 벨포드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벨포드는 이날 오후 11시 50분경 25번 국도에서 스톱 사인을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나리액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다 혼다 CRV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혼다 CRV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와 16살의 탑승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브롱스에서 스쿨버스 등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약 20명의 고교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풀톤 애비뉴와 클레어멘트 파크웨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시 카메라를 보면 스쿨버스와 연쇄적으로 충돌한 2대의 차량이 보입니다. 21명의 부상자 중 20명은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의 어른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고등학교 졸업 시 표준시험 통과 의무 규정이 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온 뒤 교육 일선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주 상원예산위원회는 기존 표준시험에 대해 임시로 합법임을 인정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과 2020년 졸업생은 현재 표준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이날 예산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의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살 때 이민 온 한국 국적 남성이 18세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국민 병역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 상실 신고 없이 한국을 방문하면 병역 기피자로 분류돼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씨 가족들은 밥 레타, 제로드 브라운 등 연방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로 포트먼 의원은 대사관 측과 연락해 이 씨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2020년부터 3월 1일을 3.1 운동의 날로 제정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여학생에게 유관순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노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은 카운티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관순상 제정 배경을 밝히고 내년부터 카운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6세에서 18세 여학생에게 유관순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카운티 내 호텔 등 숙박업소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이 같은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숙박업소 직원으로 손님의 객실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에 대해 형사상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매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공익5호관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공익5호관 선거가 2월 26일. 네. 근데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27일, 28일이 잡혀 있단 말이죠. 네. 26, 27, 28일 연인을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 27, 8일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 이 기존 미국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역사상 그 미국과 북한이 70년 동안 적대 관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매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히 미국에게 대드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미국은 애써 무시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아주 조그마한 뉴욕주보다 작은 나라가 그러니
미국도 성가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각별한 열정을 예. 가지고 있죠, 지금. 예. 네. 처음에 생각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니, 나이 27의 나라를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한테 맞짱 뜰 정도로 자기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는 젊은 애숭이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주위에는 30이 넘은데도 자기 구실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처음에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걸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세울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이 없어요. 네. 뭐 기후 협약 탈퇴했지, 네. 뭐 동맹국들한테도 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그런데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협상을 하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자기가 봤을 때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1차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 내용에는 상당히 근접한 네. 협상이 있을 거라 보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그에 맞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놀랄 수 네. 있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에 내가 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네. 어떤 크다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네. 거죠.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제 재선을 위한 행보가 아닐까요? 네네, 그렇죠. 재선에 이제 나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렇죠. 평화 분위기를 만들었다. 네. 그런 거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제 뭐 낸시 펠로시랑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이 또한 그 북한 북미 관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의 입장 그리고 공화당의 입장이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민주 공화당 모두 다 전통적인 자기의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부시 대통령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 그랬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네.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기반한 정책과 노선을 외교에 접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공화당 내에서도 전통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 이 그룹들은 여기에 동의하지를 않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하는 게 다 못마땅스러운데 평소에 본인들도 대화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 막상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문제를 삼아서 네. 하는데 그렇지만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내용들을 보고 이제 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도 네.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모든 외국과의 그 네. 교섭에 관련된 비준은 상원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이 지금 공화당이 절대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하원에서 이제 네.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협상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이번 협상의 내용들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네.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다만 뭐 그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그렇죠. 모국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한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할지 이제 그게 약간 또 주목되는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한반도의 분단은 2차 대전국 패전국이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한국을 분단시키는 거로 일본이 미국과 항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이제 오고 있는 건데 한반도 평화는 바로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완전히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네. 또 한류하면 지금 한국이 네. 전 세계를 선도하고 전 세계? 있는데 그렇죠. 이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네.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조건은 한국의 미래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네. 제공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주동포의 저는 늘 미주동포는 모국과 미국과의 네. 관계가 좋든 나쁘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만 양쪽으로부터 인정받고 네. 존경받는 커뮤니티가 네. 된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국 정부,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중국,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 얘기에 네. 다 동의를 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네. 평화 프로세스가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가 네. 앞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그럴 될 것 것이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그 공장과 비즈니스들이 이제 빼먹을 만큼 영양가 다 네. 빼먹었는데 이 동아시아만큼은 지금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네. 모두 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고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동포들도 이번 회담이 진짜 잘 돼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네. 구축되기를 같이 염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